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기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기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기에 관한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잡고 공부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표현이 뭐야? 라고 했어요. 표현법. 바로 fx가 fx 더하기 a와 같다 놓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살짝 펜을 좀 갖고 와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fx equal fx 플러스 a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 개의 시간에 동일 함수 표현이 몇 개지? 라고 질문해줘요. 그러면 한 개의 시간에 f라고 하는 함수의 표현이 몇 개야? 하면은 바로 두 개가 있다. 아, 이러면 주기함수냐? 아니요. 주기가 되기도 하고 대칭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and x 앞의 개수가 어떻지? 라고 해줘요. x 앞의 개수보다는 부호가 어떻지? 라고 질문해 봅시다. x 앞의 부호가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건 플러스라는 얘기죠. 현재 이것은 일치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x 앞의 부호가 일치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질문하는 거죠. 바로 이랬을 때 등장한 함수가 바로 주기함수구나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주기함수네? 그러면 주기가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이 x의 간격, 요 거리만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간격만큼이 주기구나. 그렇다면 쉽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데? 라고 하면 여기가 x야.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a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일 때와 x 플러스 a에서의 두 함수값이 똑같다. y값이. 그러면 x 플러스 a를 넣는다면 여기는 x 플러스 2a가 되겠네?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다면 이게 되는 거야. 즉 0을 넣어주면 0하고 a가 1 넣어주면 1하고 1 플러스 a가 같다. 2 넣어주면 2하고 2 플러스 a가 같고 3 넣어주면 3하고 3 플러스 a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 1, 2 그러면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 흘러가면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면 똑같이 따라서 그려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바로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줘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3a야 라고 한다면 x 플러스 3a야 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림이 반복적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설명해 주니까 아, 그래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정답.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함수식이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식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는 값을 구하는 건 할 수가 없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만 제공하고 빠지는 거야? 하면은 나는 그림만 제공하고 빠질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 얘는 함수식이 있다는 얘기냐? Yes. 아, 얘는 함수식이 있어. 그러면 얘가 유일하게 뭐 한다? 값을 제공할 거야. 값 구하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여기는 주기가 얼마다? A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fx하고 fx 플러스 a하고 같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와 동일하게 심화를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fx하고 fx-a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격은 똑같이 a죠. 그럼 여기도 주기가 얼마짜리다? a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또 f의 x 플러스 2분의 a하고 f의 x-2분의 a야 라고 하더라도 요것 또한 무슨 함수야? 그러면 바로 주기함수다.
같은 방향 흘러가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얼마만큼이야? 하나는 x-2분의 a, 하나는 x 플러스 2분의 a. 간격은 a만큼. 결국 그렇다면 현재 여기 있는 표현과 여기 있는 표현과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깔끔하면 그냥 fx equal fx 더하기 a라고 쓸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 어렵게 낼까라고 할 때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표현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의 뜻을 이해하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말의 내용을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이 수학의 과정이 아주 복잡해진다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을 본다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fx하고 fx 더하기 a가 같대. 그건 인정. 그러면 x하고 x 플러스 a 사이는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을 줍니다. 여기에 식을 줄 거고요. 여기다가 쓰는 게 0부터 x가 a까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을 주겠구나. 예,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0부터 a까지는 알겠어. 0부터 a까지는 요거 그린다는 거 알겠어. 근데 0부터 a까지는 그렸는데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되는 거죠. 맞아.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a보다 클 수도 있잖아. 거기도 그림 있던데? 맞아요. 그래서 달아주는 게 누구야? 하면은 바로 세트로 오는 게 fx equal fx 플러스 a다 라는 표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한 세트로 같이 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이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이 모습이 같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가 2a이고 3a이고 4a가 나오는데 여기는 식이, 함수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함수식이 없단 말이에요. 함수식이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어디로 올 거냐? 함수식이 있는 부분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함수식이 없는 부분을 질문할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살짝 써보면 예를 들어서 f2분의 7a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f2분의 7a? 그러면 한 요 정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2분의 7a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함수식이 있어, 없어? 함수식이 없어. 함수식이 없어? 그럼 값을 못 구하잖아. 그런데 x는 다르지만 똑같은 y 값을 갖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얘로 한번 가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기가 a니까 그러면 2분의 5a라고 바꿀 수 있겠네? yes. 근데 2분의 5에도 함수식이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함수식이 없어? 그럼 없으면 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3a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2분의 3a야. 근데 거기도 값이 없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바로 함수식이 있는 곳까지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함수식까지 가볼까? 이게 되는 거죠. 또 한번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갔더니 여기는 f2분의 a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다? 나는 함수식이 존재하더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함수식이 여긴 존재하네. 그래, 그러면 이 값을 구해줘. 근데 이 값을 구하면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 하면은 x 값은 달라. 하지만 y 값은 어때?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건 y 값이니까 y 값은 동등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기함수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 하면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이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래야만 요 주기의 표현이 따라올 수 있거든.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알겠어. 그렇다면 선생님, 주기함수가 나오면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놓고 한쪽의 그림을 통해서 다른 쪽의 영역의 그림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답.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심화로 넘어가면 다시 말하면 주기 표현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기 표현 안 할 거야. 알아서 챙겨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기 표현을 쓰지 않을 건데 말하지 않아도 이게 주기 함수란 걸 알아야 될 걸? 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이라는 건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오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삼각함수가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는 결국에는 어떻다? 한 바퀴를 돌면은 제자리잖아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y equals sin x.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0,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설명하는구나. 딱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도 있는데? 맞아요. 그 이유도 어떻게 돼요? 반복되지만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나는 이 그림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구간의 값도 똑같이 구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삼각함수는 그 존재만으로 이미 뭐다? 주기 함수임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y는 코사인 x도 마찬가지겠죠. y는 코사인 x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출발해서 이런 식의 값을 갖는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0,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무슨 함수다? 바로 주기 함수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원을 공부할 때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트렌드는 뭐야? 바로 주기 함수와 대칭 함수의 성질을 같이 끌어안고 있다. 이게 바로 삼각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극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킬러 문제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다? 바로 주기 대칭에 대한 성질을 끌어안고 출제될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함수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함수식이 있는 것들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다? 기본적으로 함수식이 없는 구간에 질문을 할 거야. 함수식이 없는 구간에 질문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의 값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뽑아와라.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이제 살짝 바꿔본다면 이게 주기함수구나 라고 했다면 살짝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무슨 함수다? 바로 대칭함수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대칭함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울과 같아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x값의 부호가 어떻다? 반대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대칭함수 똑같이 한 개의 시간에 동일 함수의 표현 몇 개? 두 개가 있다. 한 개의 시간에 동일 함수의 표현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x값의 부호가 어떻다? 반대야. 다시 말하면 거울 원리와 같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이 이런 식이 있다면 실제 나와 거울에 비친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에서 멀어지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같이 멀어지고 같이 다가서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멀어진다는데 서로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반대로 흘러가잖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칭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은 뭐가 있다? 바로 선, 대, 칭과 동시에 점, 대, 칭이 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이라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기본은 바로 선대칭의 기본, 바로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선대칭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선대칭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지? 라고 한다면 출제자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y축 대칭이면 이건데 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fx를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 한쪽을 그렸더니 y는 fx야. 그러면 이걸 접는 선으로 해서 대칭해줘 하면은 반대쪽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표현해 봤더니 여기가 뭐래? a래. 그러면 이쪽을 밀어버리면 마이너스 a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y축은 x 이퀄 0이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그때 당시 y도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함수값이 어때? 함수값 마이너스 a일 때하고 a일 때하고 똑같은데 정답 이게 되는 거예요. 오, 그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쓰는 과정이 외우는 게 아니고 보고 풀어라. 그럼 미분값은 어떨까? 미분값? 그러면 여기서의 미분값하고 여기서의 미분값이 어떠냐라고 묻는 거야. 그럼 미분값을 물어보면 얘는 감소, 얘는 증가. 그쵸? 부호가 반대야. 근데 이거를 접어버리면 폭이 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폭은 어때? 라고 한다면 변화폭은 똑같아. 이게 되는 거예요. 변화폭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데? 적분값 좀 설명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적분값? 그러면 적분값은 이건데 요 값하고 이 값이 어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한다면 사실은 뭐 다 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0부터 a까지를 구해서 그거 간단하게 2배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a에서 0까지를 구해서 2배 하면 되지 않을까? 0부터 a까지 구하든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구하든 상관이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운다가 아니고 뭐 해라? 보고 풀어라는 얘기예요. 외우지 말고 현재 이 과정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풀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나는 이 말을 하기 싫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 하기 싫은데 라고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림을 내가 그려줘야 되나? y축 대칭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럴 때 써주는 게 뭐냐면 이게 y는 fx니까 함수값 갖고 설명해 보자. 이거는 하나의 값을 설명했다면 전 구간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외워라가 아니고 모든 점에 관해서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과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fx 앞에 부호가 어때? 그러면 일치. 그러면 이것은 바로 선대칭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에서의 y가 똑같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선대칭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슬쩍. x축 대칭일 수도 있잖아. x축이란다. 원점 대칭일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원점 대칭일 수도 있죠.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됐는데 하면은 똑같은 과정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거울이 뭐다? 원점이다. 이거 정리 중요하죠. 그러면 나의 그래프는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연속함수 그려주면 그럼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안 된단 말이야. 불연속 함수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원점 대칭의 특징, 중요한 건 바로 뭐한다? 원점을 반드시 지난다. 원점을 반드시 지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과정입니다. 마무리만 들어가 보면, 야, 마이너스 a하고 플러스 a가 어떠냐? 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a하고요, 플러스 a하고 좌우에 떨어진 걸 같으면 그때 당시 y 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값은 어떻지?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에서의 y와 플러스 a에서의 y는 서로 부호가 반대야. 눈으로 보고 말만 하면 되지 이거를 외우는 건 아니야. 두 번째, 미분값은 어떻지? 라고 질문했어. 미분값은 마이너스 a에서의 미분값하고 플러스 a에서의 미분값이 똑같더라. 해보니까 여기서의 미분값하고 여기서의 미분값이 어때요? 증가할 때에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미분의 부호도 일치할 거고 값도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겠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분값이 어떻지? 라고 묻는 거야. 아, 적분값.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해보면 이 값은 크기가 어때? 라고 하면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똑같다는 거야. 다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서로 쌍쌍이 묶어주면 값이 항상 always 0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값을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보고서 풀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 원점 대칭 빼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뭘까? 바로 함수를 표현했으니까 함수로 대답해 줘, 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f의 마이너스 x는 fx를 써준 후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표기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뜬다면 아, 이거 대칭함수구나. 그래서 주기대칭을 한 번에 정리해 봤는데 주기대칭을 쓸 때는 반드시 뭐 해라? 하나의 시간에 동일함수의 표현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하나의 시간에 동일함수 표현이 있다면 첫 번째, x의 부호가 같다면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 x의 부호가 반대면 뭐야? 이건 대칭함수. 그리고 y값 앞에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fx 앞에 부호가 일치했으면 선대칭이 될 거고, 현재 이 x 앞의 부호가 반대가 됐다면 이것은 점대칭이다라는 말임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풀 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습관을 길러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주기대칭에 대한 기본 성질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바로 메인 이벤트, 바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즉 당함수에 관한 대칭성,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칭함수에 대한 심화 과정은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